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아, 잠시만요. 오늘 제가 지금 한예종에서 청강을 이제 졸업을 했지만 청강을 통해서 또 수업 2개를 듣고 있어서 그거 마치고 지금 작업실로 와서 꼭 전달드리고 싶은 게 생겨서 영상을 틀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이상하죠? 얼마 전에 작업을 하다가 앞머리가 너무 거슬려가지고 앞머리를 이렇게 쫙 당겨서 가위로 잘라서 지금 머리가 바보같이 바뀌었는데 뭐 그건 이제 다른 소리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학생분들한테 꼭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어요. 오면서 얼마 전에도 약간은 제가 화도 나고 그다음에 안타까웠던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희 영상은 저희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이제 뭐 보는 것 같긴 하던데 다른 학생분들도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은 제가 인스타를 이제 비공개로 좀 약간은 부담스러운 게 있어서 비공개로 지금 돌려놓은 상태인데, 이제 팔로우를 이렇게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떤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분을 받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팔로우 목록이 약간 몇 개 쌓여 있는데, 혹여나 뭐 유튜브를 보면서 인스타도 찾아봐서 뭐 이렇게 팔로우를 하셨다 하면은 저한테 따로 그 메시지로 알려주시면 제가 뭐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분들은 저는 이제 학생분들한테는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제 가끔 이제 전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제 외부인이 유튜브를 봤는지 뭐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약간 비꼬듯이 해서 뭐 비하나 아니면 뭐 너가 무슨 예종을 다니냐, 네가 무슨 예종 조용히 있을 거 아냐, 한예종을 너가 어떻게 들어가냐부터 해서 뭐 되게 이상한 사건도 몇 차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하다가 이번에 조금 그냥 개인 계정은 비공개로 돌려야겠다, 어차피 유튜브로 이야기하는 건 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비공개로 돌려놨으니까 혹여나 뭐 팔로우를 원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저한테 따로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학생분들은 다 이제 받아주니까요.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주되게 얘기할 부분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학생분들, 저는 이 유튜브 그리고 제 영상을 어쨌든 예종을 입학을 희망을 하고 그다음에 뭐 미술대학을 입학을 희망을 해서 작가를 꿈꾸는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누가 볼 거라고 상정을 해둔 상태에서 영상을 찍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미대 준비를 하면서 한예종 조형예술과를 입학해서 합격을 해서 입학한 다음에 다니는 거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긴 하죠. 어려운 일이에요. 입시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도 이름이 있는 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고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뭐 경험이 많은 뭐 이런 작업하시던 분들이 다시 학교를 가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성격의 학교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주변의 어른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라. 현실적으로 너가 거기에 가게 될 가능성 혹은 너의 꿈을 이룰 가능성은 몹시 낮으니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더 높이는 뭐 현실적인 선택을 해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가끔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형제 자매 간이 그러는 경우겠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꿈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깎아내리면서 이거를 약간 물귀신 작전처럼 너가 잘 되는 거를 내가 보기 싫어.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큰 성과를 이루고 잘 되는 거를 그다지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이제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예종 조형예술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길 어떻게 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거기 뭐 다 뭐 예고 애들 막 성적 높고 잘한다는 애들만 가는 데 아니냐? 말도 안 된다. 혹은 저의 경우는 어떠냐면, 제가 이제 유학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전부지 처음 보는 외계어를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가 어떻게 가? 이제서 외국어 공부를 해서 어떻게 거기 가서 유학 생활을 하며 또 유학 갔다 온다고 했던 유학 갔다 온 작가 치고 내가 제대로 되는 작가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젊은 작가 중에. 죄다 이상하게 되거나 망하더라. 부터 해서 유학을 가도 별게 없다더라. 유학을 가니까 작업이 더 구려지던데? 부터 해가지고 각종 유언비어와 뇌피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막 귀에 들려요. 그럼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유학 그런 거 뭐하러 가냐? 부터 해서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부터 해서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의지가 더 불타요. 솔직히 반드시 가야겠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예종 조형예술과를 꿈꾸는데 주변에서 뭐 거기를 어떻게 가냐부터 해서 현실적으로 뭐 인서울에 가능한 학교를 알아봐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분노해야 돼요.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거를
제 멋대로 재단하면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선생이라면 학생이 지금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어떤 정말 높은 꿈을 꾸게 만들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어야지, 학생의 현실에 맞춰서 그냥 너의 자리는 여기까지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해 라고 하는 선생은 저는 그다지 바람직한 선생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료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 뭐 좀 해볼 거야 하면은 응원해주고, 그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주변에 둬야지, 내가 뭘 하겠다, 그다음 내가 뭐 나이를 먹어서라도 아니면 뭐 나이가 어리더라도 뭐 되게 바라볼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깔보고, 그 다음에 약간 비하하고, 그 다음에 약간 비아냥대면서 그거 해서 뭐해? 혹은 그런 거 왜 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둘 필요가 없어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학교에서 작업을 같이 했던 친구한테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나이 먹고 유학 가서 뭘 하려 그래? 갔다 오면 40대 아니야? 그러면 너 도태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어떤 비아냥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학부 때 학교를 같이 다닐 때만 해도 함께 유학을 꿈꾸었던 친구예요. 유학을 꿈꾼다는 거는 안 좋은 의미에서 그냥 뭐 문화 사대주의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월드나 세계의 무대에 가서 더 큰 물에서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일종의 욕망 혹은 야망이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꿈이란 말이죠. 물론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은 실패할 거예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당연히 더 많습니다. 세상이 원래 어떤 분야든지가 성공했다고 하는 되게 일부만 반짝반짝 빛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입, 입시 기준에서도 좋은 학교는 정원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소수의 학생들만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뭐 그리고 유학을 가서 작가로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고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은 그 이상 가서 뭐 세계적으로 뭐 성공을 하는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입지를 다지는 것만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우리가 예중 입시가 어렵다는 거 모르고 합니까? 그 다음에 유학 가고 전 세계 무대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 어려울 거 모르고 해요? 다 알거든요. 어려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나 자신을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바꾸고 싶고, 그 다음에 더 큰 뭔가를 바라보고 싶고, 더 큰 무대에서 놀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 나를 놓이게 하고 싶고, 이런 일종의 야망과 꿈 때문에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가려고 하고 이러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 꺾게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그 다음에 물귀신처럼 같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의 현실에 내가 맞춰서 사는 거는 비난할 거리가 못 돼요.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왜 남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남이 어떠한 꿈을 꾸고 있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바보 같은 선택이야 하면서 같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조장하고 뭐 아무짝에 쓸모없어. 혹은 뭐 지금 이제 전쟁 바다인데 유럽이 불바다가 된대. 뭐 미국 트럼프는 뭐 이란이랑 전쟁을 하는데 무슨 유학을 가가지고 가서 뭐 테러 맞을 일 있냐부터 해가지고 막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이고 뭐 각종 해외 갤러리들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당신들이나 하시라고. 그런 거는 왜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야망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꿈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짓밟냐 이 얘기야. 내 말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상담을 할 때 내가 과연 예종을 갈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미술을 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배우지 않았는데 예종이라는 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갈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그건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게으름이에요. 자기의 게으름을 현실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두려움을, 그 다음에 자신이 그걸 했다가 실패할 어떤 거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을 어떤 현실적인 표현으로 정당화하고 방어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꿈을 꾸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런 현실을 모르는 놈들, 응? 저러다가 망하지 하면서 뒤에서 막 저주하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말은 듣질 마세요. 그냥 듣질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꾸세요. 그게 한예종이 됐건 아니면 인서울 학교를 하는 거든 아니면 유학을 가는 거든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수능에서 1등급을 맞는 거든 뭐 나는 수능 만점을 목표로 한다든지 간에, 아니 그런 게 없으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냥 적당히 현실에 맞춰서 이미 현실이 만들어 놓은 구조 안에서 그냥 적당한 내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가지고 이러면서 그냥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만의 어떤 의미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사람이 더 의욕적이고 열심히 그 다음에 꿈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보람차겠죠. 좀 힘들죠. 근데 힘들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정말 실패해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적당한 선택을 한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 그렇게 길게 살진 않았지만 제가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해볼 가능성이 높은 선택을 해야 그만큼 리턴 값도 커요. 내가 손해를 요만큼도 안 보려고 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일종의 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똑똑해 보이는 선택을 하는 애들은 그만큼 그 선택을 했을 때 본인한테 돌아오는 리턴 값도 적어요. 가치관의 차이겠죠. 근데 제가 답답한 건 그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현실적이고 뭔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을 존중해요. 존중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는 현실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의욕적으로 뭔가 위험성 있는 어떤 도박을 걸어서 나의 상황을 급격하게 바꿔보겠다 하고 꿈을 꾸는, 제가 도박이라고 표현해서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뭐 이런 뭐 주식 투기라든지 뭐 가상화폐 투기라든지 아니면 정말 도박장에 가서 도박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걸 이뤄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돈을 투자하든 시간을 투자하든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뭔가 내가 얻고 싶을 때 그러는 거에 대해서 괜히 꼽주면서 비난하고 비아냥대고 왜 그러냐는 거지. 왜 남이 그러든 말든 내가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 그냥 나는 내 현실적인 선택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남을 비난하냐는 거야. 왜 남을 같이 너도 현실적이 돼. 그러니까 그 심리가 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나는 거지. 제가 잘 됐을 때를 상상하면 나랑 비슷했는데 혹은 나보다 출발이 늦었고 뭔가 그랬는데 제가 뭐 되게 위험한 도전을 해서 그거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면 내가 배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 걔네한테. 정말 이 친구를 위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라고 하겠어요? 부모가 아닌 이상. 친구는 여러분들을 그렇게까지 생각해주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질투를 하면 했지. 그래서 생각보다 살면서 정말 제대로 된 친구를 만나는 건 아주 힘든 일이에요.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있긴 있을 건데 정말 나를 응원해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친구는 극히 드물어요. 평생 살면서 한 명을 만날까 말까 할 정도이니까. 근데 그런 친구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으면 그 친구도 같이 꿈을 꾸고 있는 친구일 가능성이 커요. 그랬을 때 서로서로 윈윈이 되면서 응원하고 으쌰으쌰 잘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성향이 아예 달라버리면 근본적으로 친구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동료로 남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얼마 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친구랑 그 다음에 나랑의 관계가 뭐 여기까지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꾸는 꿈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꾸는 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재단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 저건 좀 무모한 것 같은데, 아니면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사람한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든지 뭐 그건 좀 뭐 비아냥 된다든지 약간 비하한다든지 조롱한다든지 그럴 권리는 없는 겁니다.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랍시고 동료랍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꿈을 꾸면서 어떠한 걸 이뤄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동료들이면 아주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동료와 친구들이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괜시리 비난하고 비아냥대고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주변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뭐 개그 코드가 잘 맞고 뭐 다른 쪽으로 얘기가 잘 통해도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주변에 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어른들도
주변에 둬서 그리 좋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런 비현실적인 결과를 얻어내고 싶어 하는 거에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주고, 그래 할 수 있어 해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본인의 상황을 개선하고 더 발전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 타인들은 나와 다른, 내 가족이 아닌, 아니면 친구더라도 정말 가까운, 아니면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 심지어는 그런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도 서로 시기 질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 잘 안 되길 바랍니다. 저 마음속 깊이는 시기 질투하고, 제가 잘 안 됐으면 좋겠고, 제가 잘 되면 왠지 내가 불편하고 배 아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걸 돌려서 저는 안 그러냐? 저도 그럴걸요? 저도 가까운 친구가, 뭐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가까운 친구가 예를 들어 너무 잘 돼서 막 작업으로 정말 잘 나가고 정말 뭐 위대한 예술가처럼 막 이렇게 칭송을 받고, 어? 뭐 해외 나가서 정말 월드와이드 작가가 되고 이러면 저는 배 안 아플까요? 저 배 아플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 친구를 비난할 마음은 저는 없지만 배 아플 것 같은데? 내가 잘 됐으면 좋겠지,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길 바라는 게 인간으로서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걸 진심으로 바라는 친구면 평생지기 친구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움도 주고, 서로 막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서로 막 으쌰으쌰, 뭐 얘가 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으면 푸시도 좀 해주고, 이런 친구들은 정말 유의미한 친구들이지. 근데 그런 친구가 많이 없다니까요. 많이 없고,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 자신도, 그 다음에 저 자신도 그렇게 응원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역지사지로 항상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친구가 예를 들어 같이 한예종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내가 떨어지고 제가 붙었어. 그럼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그 친구가 붙어서 아유 잘했다. 근데 난 안 됐어.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슬프겠지. 배 아프고. 내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겠죠. 그게 원래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근데 개 중에 아주 정말 드물게 서로 서로를 조금 믿고, 그 다음에 서로 서로의 어떤 내면 혹은 인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인정을 하고, 아, 이 친구는 좋은 친구인 것 같아. 그런 친구들 중에 일부 서로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100% 기뻐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축하해 줄 수 있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아주 일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100% 기뻐해 주죠.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할 부모는 없거든요. 근데 부모는 또 자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길 바라기 때문에 동시에 또 양면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을 하길 바라는 것도 동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데, 친구는 동료, 친구,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선생까지도 정말 진심으로 학생을 위하는 선생이 아니라면 학생이 잘 되는 거에 기분 나빠하는 선생들도 있어요. 의외로.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국가에서 이 선생을 뽑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임용 시험이죠. 뭐 공무원 시험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선생은 정말 까다롭고 아주 많은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보고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시험 점수로 자르기식으로 또 선생을 뽑으니까 선생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학생보다 많이 알고 많이 뭐 공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나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학생이 잘 될 수 있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끌어주고 그리고 같이 고민해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참된 선생이지. 이 학생의 현실적인 걸 생각을 해서 그냥 너는 거기까지니까 거기까지만 해. 뭐 아니야 너는 그거는 절대 못하니까 이거는 하지 마라든지. 글쎄요, 나는 그거는 선생이 학생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선생은 별로 좋지 못한 선생님인 것 같아요. 학생 스스로 깨달아서 아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 하고 하는 거면 모를까, 선생이 미리 학생을 재단해서 너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넌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니까 딱 한계선을 학생의 한계선을 딱 그어줘. 나는 그런 선생은 싹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오늘 조금 제가 약간 화도 나고 약간 흥분도 되고 해서 말이 조금 거친데 여러분들 그게 바로 지배 이데올로기예요. 지배 이데올로기. 기존에 있는 지배와 구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사고예요. 너는 이거 이상을 뛰어넘어갈 수 없으니 그 아래에만 있어라고 이렇게 경계를 지어주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생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학생의 경계나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도 이거를 계속 부딪혀서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선생이지. 맨날 뭐 물론 선생이라면 지적도 하고 잘못된 점도 고쳐줘야겠지만 맨날 지적만 하고 아 너는 못하니까 그냥 넌 여기까지만 해, 이건 선생의 자질이 없다고 봐요. 그런 사람은 선생을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엔. 제가 아무래도 뭐 작가 혹은 작품의 뜻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학생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지금 이 상태보다 더 이 학생이 더 나은 환경, 그다음에 더 나은 상황에 가게끔 하는 것도 저의 어떤 정체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생이 어떻게 학생의 가능성을 미리 판단해서 그 학생의 가능성을 재단하고 너는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해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 하고 학생들은 선생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여기까지라 그러면 그 벼룩도 여러분들 그거 알죠? 유리 무슨 통 안에 벼룩을 가둬놨더니 이제 벼룩이 더 높이 뛸 수 있는데 이제 위에 이제 벽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에 풀어놨더니 거기까지밖에 못 뛴다는 거예요. 원래 이만큼 뛰던 애가. 그게 이상한 선생들이 하는 행태거든요. 코끼리도 아주 오랜 기간 발을 묶어서 어느 지역에서 못 벗어나게 하면 그 밖을 못 나간대잖아요. 이걸 풀어줘도. 그런 거라니까요. 어떻게 선생이라는 사람이 학생을 이렇게 가둬놓는 게 선생이 할 짓은 아니죠. 선생은 요만큼처럼 내 생각에 보이는 학생도 그거 이상으로 튀어오를 수 있게 자꾸 부추겨주고 뭐 자료를
주든 뭐 책을 읽히게 하든 점점 꿈을 키워나가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고 내가 흥미 있어 하는 뭔가를 찾고 꿈을 찾고 하는 데에 어, 도움을 주고 어떤 페이스메이커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뭔 멘토고 선생이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선생이야? 그거는 아니죠. 선생도 심지어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동료, 친구들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의 한계선을 이렇게 쫙 긋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미술 대학에 가려고 하는 아직 작가로서의 발을 띄지도 않은 신생아들이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근데 그런 신생아들을 이만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선생이. 요만큼밖에 못해. 너는 뭐 나이가 이미 너무 많아. 넌 늦었어. 혹은 뭐 너는 여기까지니까 안 돼. 너는 하지 마. 아니면 뭐 선생이 학생을 내쫓는다든지. 너는 우리 수업이랑 맞지 않으니까 나가. 어떻게 선생이 감히 그럴 수 있지?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선생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선생이 학생의 가능성을 재단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선을 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둘 다 선생님이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정말 재주가 소위 그림 그리는 데에 재주가 없어서 자꾸 뭐 뭔가 잘 안 되는 이런 친구가 있었나 봐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근데 이제 선생으로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셨나 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학생이 저희 부모님을 딱 찾아와서 선생님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저의 한계선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술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가 상담을 했는데 그 학생을 뭐 너무 슬펐대요. 그 상황이 슬프죠. 슬프고 선생으로서도 이 학생을 쭉 지켜봐 왔으니까 그 학생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고 하지만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했을 건지도 알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함과 동시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 정도까지 되면은 이제 그 학생이 스스로의 한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니까 이거는 선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가버린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푸시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스스로가 이미 어느 정도의 한계의 선을 그어버리면 사실 좀 힘듭니다. 근데 이 학생이 자기 스스로의 한계선을 긋고 있지 않는데 선생이 거기다가 학생 손을 이렇게 끌어다가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이렇게 하는 선생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혹은 너는 나랑 맞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가. 무슨 선생한테 어떤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학생 때문에 단절을 시키는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돼. 제가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요지는, 여러분들의 꿈을 재단하는 사람을 주변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피해를 끼치고 나한테 악영향을 주면 좋지, 나의 꿈을 좀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꿈을 포기하고 내가 그냥 주저앉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살면은 존중하겠다는 거야. 난 그 사람들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같이 끌어내리려고 그런다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를 도모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끌어내리려고 그래. 너도 현실적으로 살아 임마. 뭘 자꾸 위로 올라가려 그래. 이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두지 마세요. 말을 섞을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친구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잘 보여서 좋을 것도 없습니다. 평생지기 친구는 한두 명이 고작이에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한두 명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봐요. 나는 정말 그러한 서로가 응원해주고 서로의 꿈을 푸시해줄 수 있는 이런 친구가 한두 명 있으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지. 거의 부모와도 같은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인데, 우리 한번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런 친구가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그냥 그저 같이 밥 먹고 웃고 히히덕대고 떠들고 같이 담배 피고 같이 술 마시고 이럴 때나 좋은 친구들은 뭐 그닥 그런 친구가 필요한가? 약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오늘 한 얘기들이 우리 학생분들한테 어떻게 비춰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꿈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적어도 여러분들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확고하고 확실한 건 없어요, 거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품는 기대감 혹은 꿈, 이런 거에 확실함을 그나마 품어야지. 어디에 확실한 걸 기대겠어?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나는 이게 불편한 진실 중에 또 하나인데요. 사회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해진 어떤 규격 안에서 놀기를 바랍니다. 이걸 넘나드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수능이 뭐 모의고사가 예를 들어 5등급이라고 쳐봅시다. 5등급이 제가 알기로 제일 많은 학생이 분포한 등급이래요. 5, 6등급 정도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이걸 보는 학생들의 성적도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5, 6등급 왔다 갔다. 비율적으로 제일 많으니까. 뭐 아닐 수도 있죠. 아닌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대요. 제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저는 불특정 다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5, 6등급 수능을 받고서 나 서울대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각종 비아냥과 비난 혹은 조롱, 놀림, 뭐 콧방귀, 그런 게 들리겠죠. 여러분들 5, 6등급인데 내가 서울대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학생 그 자신이 자기가 지금 상태에서 서울대를 못 간다는 걸 모를까요? 알아요, 그 학생도. 근데 나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학생한테 그래 한번 해봐,
한번 제대로 열심히 해봐 라고 해줘야지. 너 지금 4, 5등급인데 어디 너가 1, 2등급 뭐 2등급도 안 되지. 서울대 인문계로 가려면 네가 어디 수능에서 뭐 한두 개 틀리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 1년 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는 그냥 뭐 한 경기권 정도가 너의 그 최대 성과일 거야. 그러면 그 학생은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딱 거기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지금 4, 5등급, 5, 6등급인데 예를 들어 고1이야. 아니면 고2, 뭐 늦어서 고2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한 1년 반에서 1년 정도 남았어, 수능이. 근데 야, 너 서울대 갈 수 있어. 너 한번 가봐, 네가. 너 지금 성적으로는 경기권도 힘든데 한번 제대로 해서 서울대 가봐. 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애들이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 친구를 주변에. 그럼 그 친구는 해낼 수도 있어요. 앞에 제가 얘기했던 이 친구와 그 다음에 제가 뒤에 얘기했던 이 친구 둘이 똑같은 성적에 똑같은 상황이어도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현실이 뭔데요, 여러분들? 현실이 뭐야? 나는 그 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실이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얼마나 현실을 잘 알길래 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현실적인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분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이만큼만 하자라고 하는 그 말들, 표현들에서 얘기하는 그 현실이 뭔데 도대체? 그들은 현실을 꿰고 있습니까? 현실을 지배해? 신처럼 막 현실을 다 봐?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곧 현실이고? 무슨 성경에서처럼 뭐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 뭐 이런 사람이에요? 현실은 여러분들 너무나 막연한 개념이에요. 현실이 뭐야? 현실은 아무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예요.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나의 상황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근데 어디 감히 현실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뭐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통령이 그런 소리를 했다라 그러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는데. 여러분들 현실적이 되지 마시고 꿈을 꾸세요. 말도 안 되는 꿈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 학생이잖아요. 그나마 저같이 저는 이제 뭐 30대의 나이지만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10대인 여러분들이 저처럼 생각을 못해요? 저는 이제 그런 소리 들어요. 너 이제 30대나 먹어가지고 이제 와서 또 공부를 해서 뭘 하려 그래? 이런 소리 아주 수도 없이 듣습니다. 누구는 비아냥대고 누구는 살짝 꼽주고 그 다음에 누구는 야 현실을 살아 라고 하고. 현실이 뭔데요? 현실이 뭔데? 그 살아야 되는 현실이 뭔데 도대체? 저는 꿈만 쫓아온 사람입니다. 물론 꽤 오랜 기간 좀 방탕아처럼 살긴 했지만 그리고 또 바보 같은 선택도 하고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될 짓도 꽤 많이 해봤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뭐 약간 도리에 맞지 않는 좀 행동을 해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랑 무관하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의 소원 혹은 꿈을 바라보면서 한번 살아보는 게 한 번뿐인 인생, 전생이 있는지 후생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꿈꾸는 일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현실이라는 말로.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현실을 살게 해줘야지 무슨 꿈만 꾸면서 사냐. 그러니까 애들이 다 뭐 헛발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제가 도리어 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삶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인간이 이때까지 문화를 이루고 살아오면서 그러한 꿈이 없이 뭔가 만들어진 게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꿈이 죽어가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지금 꿈이 죽어가는 시대. 여러분들은 꿈꾸지 못하게 만들어요. 현대 동시대의 사회가 AI가 발달해서 글 쓰는 사람은 망한다더라부터 해가지고 막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부터 해서 외국어 공부는 필요가 없다, 다 번역해 준다더라. 뭐하러 유학을 가냐, 글로벌 시대에 한국이 갤러리 많이 들어와 있다. 뭐하러 좋은 대학을 가냐, 응? 좋은 대학 가봤자 다 쓸모없다. 이제 대학이 무가치해지게 된다. 그런 시대가 왔냐고요. 그런 시대가 왔냐고.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열심히 뭔가를 꿈꾸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냐고. 답답할 노릇이죠. 아주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그냥 다 서로 물귀신처럼 끌어내리려고만 하고 있어요. 응원해주고, 도전을 칭찬해주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걸 북돋아주지는 못할 망정. 혹여나 제가 오늘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끼셨을 학생분들이 있다면 좀 죄송하지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저의 유튜브를 봐주는 학생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에, 더 지금의 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자리에도 한번 가보고, 다른 위치에도 한번 가보고, 더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가 보기도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 특히 이제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이제 제가 매주 보니까 다 붙었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수업 때 늘 하는 건 뭐냐면, 저는 그걸 바라요. 저한테 뭔가 지식적으로든 뭔가 대단한 걸 배워가길 바란다기보다 피터팬들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무책임한 피터팬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앞가림도 어느 정도 하면서 나의 꿈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책도 읽히고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마구마구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각종 자료를 보여주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보게끔도 유도하고 각종 수단을 써서.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원년 멤버 5명 비실기래 오프라인 실기로 하는 이 친구들이 만약에 시험까지 간다면 제 수업의 수강료가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끝까지 가서 이제 시험 막바지에 이제 다다른다면 정말 지금 수업료에서 최소한의 추가 비용만 발생하는 선에서 제가 붙어서 막판에는 좀 밀착 마크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에 거의 매일 나오는 식으로 해서 올해는 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어쨌든 학교에 입학하는 게 이 친구들의 인생에서 되게 큰 변화가 될 거라고 그래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힘들겠죠. 나도 힘들 거고 그 친구들도 힘들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힘들고 위험 부담이 없이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누누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에 위험 부담이 이만큼 크면 클수록 그거의 배 곱절 이상이 리턴 값으로 돌아와요. 성공했을 때. 안 됐을 때는 그게 좀 낭비처럼 보일 수 있어도 성공했을 때는, 그리고 심지어 안 됐을 때도 이만큼을 얻어내려고 내가 애를 썼던 그 시간과 그다음에 그 들였던 공력이 어디로 사라지진 않아요. 그게 어딘가에 남아서 다른 쪽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는 지금 프랑스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요. 올해 입시까지만 딱 끝나고 이제 오프라인 실기 그다음에 한예종 입시 수업은 싹 접고 바로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외국으로 나갈 겁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그냥 정말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한번 부딪혀 볼 건데 대차게 실패할 수도 있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나이 늦은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면서 하는 겁니다. 알면서 위험 부담을 지고 도박을 거는 겁니다. 누가 그걸 모르나요? 마치 나한테 되게 똑똑한 척하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다 압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예술가, 작가, 창작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의 대가가 주어져서 어떤 안정성을 보장받아서 그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창작 행위라는 건. 그래서 그런 정도의 무대뽀 정신과 들이받는 정신이 없으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에. 요즘은 SNS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냥 SNS에 뭐 작업 몇 개만 꾸준히 올려도 맨날 작업 올리면 좋아요도 받고 사람들이 뭐 짝짝짝도 해주고 뭐 이러니까 기분 좋아서 또 계속 이어서 하고 뭐 이런 것도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방편이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작업을 지속하는. 나는 그거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저도 가끔 힘을 받는 수단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지는 내가 하려고 하는 바에 대해서 굳은 심지를 가지고 큰 꿈을 품어보라는 의미예요. 학생으로서. 여러분은 10대잖아요. 대부분은 10대일 거고 고작해야 20대 초중반, 많아봐야 뭐 30대 한 초반, 뭐 중반도 있으시려나 중후반도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러면 이제 좀 늦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늦었다고 뭔가를 하지 말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 꿈을 품읍시다. 여러분들 학생분들 꿈을 품으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끔 애를 한번 써보세요.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가능성 고려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가능성 따져가지고 뭔가를 해서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생각보다 인생 살면서 별로 없습니다. 가능성 높은 선택이라고 해서 100%다 돼요? 안 돼요, 다. 가능성 높은 데 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가능성이 제일 희박한 데 가서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입시하는 애들 결과를 보면 최상향 지원하는 데서 붙고 하향 지원하는 데는 가서 막 뚝뚝 떨어지고 이런 애들도 봤어요. 물론 걔네들은 덩실덩실 춤추면서 학교 가지만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더 힘든 건 맞긴 하죠. 좋은 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결과를 얻는 건 더 힘든 건 맞아요. 실패할 가능성도 커요. 위험해요. 근데 그렇다고 안 하냐고. 그렇다고 포기하냐고 자기 자신을. 특히 10대 여러분들. 10대 여러분들 나 10대로 돌아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도 됩니다. 10대, 20대. 뭐가 그렇게 늦었다고 조바심을 내는 건지, 뭐가 그렇게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고 각을 잰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들이 얘기하는 현실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살 거면 그냥 회사를 들어가서 회사원을 하지, 차라리. 공무원을 하든가. 답답합니다. 답답해. 어쨌건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도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어 공부하고 프랑스 간다고 하면서 야 프랑스 망한다더라. 요즘 이제 영어권 미국을 가야지 아니면 뭐 영국을 가든 영어권을 가야 나중에 또 뭐 후위를 도모해서 더 나은 뭔가가 있을 것이고 또 이때까지 공부했던 게 영어인데 현실적으로 선택을 해서 영어권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부터 해가지고 아주 각종 얘기를 저한테 다 해요. 흔들리죠, 솔직히. 아, 내가 너무 무모한 선택을 했구나.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들이받으면서 해요. 달달달 외우면서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거 억지로 집어넣고 눈에 담으려고 하고 하루에도 막 세네 번씩 똑같은 거 계속 보면서 그 다음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머릿속에 또 집어넣고 애를 쓰면서 합니다. 내가 마음 먹었던 거에 대한 책임감을 지키기 위해서. 가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지 간에 내가 마음 먹었던 걸 끝까지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유학을 갔는데 프랑스라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렇다고 그래서 미술 시장도 축소되고 주목도 못 받고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그 나라에서 방출돼서 이도저도 아니게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계속 할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간에. 물론 때로는 좀 해이해지고 공부도 너무 하기 싫어서 가끔은 PC방도 가서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어느 날은 진짜 꼴도 보기 싫고 토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책을 읽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놓고 합니다. 끝까지 안 놓고 어떻게든 붙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계속 실패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림을 못 그려서 불안하고 내 작업이
하나하나 쌓여가지 않아서 외국어 공부를 해야 돼서 자꾸 시간이 뺏기고 작업을 못하고, 남들은 작업을 해서 막 하나둘씩 그림이 나오고 그거 갖고 전시하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는 거에 불안함, 그런 거 안으면서 그런 거 감당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업실에 나와도 작업 잘 안 돼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납니다. 작업도 안 되고 어느 날은 프랑스어 공부도 잘 안 되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이러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우스운 꼴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책을 펼치고 또 머릿속에 집어넣고 외우고 수업 듣고 비싼 돈 내가면서 수업 듣고, 좋은 책이 있는 것 같으면 모조리 다 수집을 해서 비교대조 하면서, 아 여긴 이 책은 이게 좋네, 그럼 이거를 여기서는 제대로 빼먹어야겠다 라든지 애를 쓰고 있어요. 숫기도 없어서 남이랑 말하는, 처음 보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이런 것도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각종 채팅 어플 다운받아서 외국인들이랑 대화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 처음 보는 사람을 한 두 번 만났어요. 또 저한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게. 그런데도 내가 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갖은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입시 때도 차마 하지 않던 한 권의 책을 달달달달 떨어지게 외우는 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그냥 자다가도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보려고 지금 한 3번째 보고 있거든요, 그 책을. 어떤 부분은 4번, 5번 보기도 했어. 4번, 5번 그냥 봤다는 게 아니라 외웠다는 거예요.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과라는 거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것이지 과정이 없이는 결과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업 듣는 그 프랑스어 선생님한테 나도 좀 이제 불안하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불안한 걸 내가 너무 잘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랬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아 선생님, 내가 프랑스어 공부가 잘 안 되고 잘 느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 조금 힘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뭐 이런 비슷한, 그렇게 대놓고 찡찡대진 않았지만 그런 비슷한 류의 질문도 좀 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수업 듣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선생님이 보기에는 제가 시간 대비 아웃풋이 조금 더 되나 봐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그러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도 프랑스 사람이랑 만나면 프랑스어로 말 못합니다. 말 못하고 그냥 읽고 이해하는 거 조금 되는 정도 밖에 안 돼요. 듣기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고 안 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이거의 끝은 어딜까 싶고, 딱 지금 여러분들 학생분들이 느끼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느끼는 게.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오래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건요, 여러분들, 뭔가 더 나은, 그 다음에 더 발전된 형태의 무언가를 얻기 이전의 전조 증상이에요. 그런 과정이 없이 내가 확 뛰어오르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이제 뭐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대박 나고 이런 도박이지. 우리가 뭔가를 일궈내서 뭔가의 성과를 만드는 이런 류의 모든 거에서는 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문법의 법칙을 따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거저 먹으려고 하죠. 그저 쉽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조금이라도 쉽고 편안하고 고통이 없는 방법이 없을까? 애를 쓰죠. 그걸 찾으려고. 저도 그래요. 그랬었고. 그렇지만 제가 해본 결과 저도 계속 조금이라도 더 빠른 길이 없을까, 빠른 게 없을까 막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엔 에라 모르겠다, 다시 책 보고 드립다 외워야지, 그냥 머릿속에 박아 넣자, 새겨 넣자 하면서 무식하게 공부했다가 또 막 현타 오고 아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이게 맞을까 하면은 또 막 이제 방황하고 더 나은 게 없을까, 더 나은 게 없을까, 그러다가 또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또 막 드립다 파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냐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드립다 파는 시기를 거치고 딱 빠져나왔을 때 뭔가 조금 는 것 같이 보여요. 느껴져요. 약간 늘었나? 방법을 찾을 때는 안 늘어요. 방법을 찾고 선생을 찾고 더 좋은 어떤 수단을 찾고 있을 때는 발전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 선생님이 맞아, 아니면 이 책이 맞아, 이걸 후벼 파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머리 쓰면서 아우 미치겠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하는 세션을 한번 거치고 딱 나왔을 때, 그거에서 한번 아 이제 숨 좀 돌려야겠다고 딱 빠져 나왔을 때 조금 들어요. 근데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맨날 똑같은 거 맨날 너무 힘들지. 알아요. 그만큼 힘든 거 알지만 여러분들 그걸 견디셔야 됩니다. 그걸 견디셔야 되고, 주변에서 뭐라고 비아냥대고 끌어내리려고 애를 써도 우직하게 눈 딱 감고 내가 생각하는 맞는 길을 끝까지 불도저처럼 밀고 가세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가 정해준, 그 다음에 모두가 원하는 우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혹은 더 나은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 꿈을 꿀 수 있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 된다, 그거 믿고 한번 부딪혀 봐라, 애를 써봐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켰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긴 시간을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그 힘든 길을, 그 외로운 터널을, 어두컴컴한 곳을 허우적대면서 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그것으로 오늘 제가 킨 영상의 역할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저도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결과는 보장되지 않지. 남들은 그거 힘들다고 하지. 근데 뭔가
하고 싶긴 하고 이뤄내고 싶긴 하지. 근데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투자가 되고 뭔가 진짜 안 되면 이도저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 모든 게 다 그래. 그런 게 아닌 게 어딨어. 내가 하는 거 중에 나를 되게 크게 바꿀 수 있는 무언가에서 그런 게 아닌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말할 사람도 없고 주변에서는 자꾸 나 비아냥거리고 자꾸 나 비하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그래서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면 저한테 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랑 또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게끔 한번 애를 써보세요. 그게 예종조형예술과든 뭐 어느 학교든지 간에 입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기가 꿈에 품은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혹은 뭐 학생들인데 이제 한국 대학을 가지 않고 이제 뭐 유학을 가려는 친구들도 있겠죠. 뭐 그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을 정말 오롯이 충실히 한번 겪어보세요. 제가 대신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제가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